재산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가두어 두면 썩고 자식에게 미리 부어버리면 그 아이는 부모를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다. 부모의 재력을 아는 자식은 험난한 세상이라는 숲에서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부모라는 거대한 나무 그늘 아래 누워 해가 지기만을 기다릴 뿐이다. 거울 앞에 서서 그대 자신을 비추어 보아라. 그대가 일군 그 부는 수많은 풍파를 견디며 얻은 굳은 살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데 왜 자식에게는 그 귀한 고통의 기회를 빼앗으려 하는가? 부모의 예금 잔고를 확인한 자식의 눈빛에는 도끼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태함과 요행이라는 안개가 들어차게 마련이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쳐 모은 그대의 곳간 열쇠, 그것이 자식의 앞날을 여는 열쇠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식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 같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알게 되는 순간 자식의 성실함은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자식에게 내가 이만큼 모아두었으니 걱정 말거라라고 말했다면 그대는 방금 자식의 인생에 가장 치명적인 독을 탄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그대는 머지않아 돈 때문에 등을 돌리는 자식의 뒷모습을 보며 피눈물을 흘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그대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뜨거운 불길과 같습니다.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내가 겪은 가난의 추위를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애틋한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불은 숲을 태우고 너무 많은 물은 곡식을 썩게 합니다. 재물은 자식에게 물과 같아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스스로 우물을 파서 마시는 한 바가지의 시원한 생수가 되어야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입안으로 쏟아지는 거대한 홍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홍수가 지나간 자리에 남는 것은 폐허뿐입니다. 자식의 마음속의 노력이라는 씨앗이 싹트기도 전에 재물이라는 홍수로 그 밭을 쓸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강진의 쓸쓸한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편지를 쓸 때 내수 중에는 엽전 한 푼 없었습니다. 죄인의 몸으로 내일을 기약할 수 없었기에 나는 아들들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너희는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은 아비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아픈 고백이었으나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의지할 언덕이 사라진 것을 안 아들들은 비로소 스스로 붓을 깎고 책을 읽었습니다. 벼랑 끝에 선 호랑이 새끼가 살아남기 위해 발톱을 세우듯 그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결핍은 자식을 망치는 저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뻗어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단단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자식 앞에서 철저히 연기하는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곳간이 가득 차 있어도 비어있는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자식이 재산의 규모를 묻거든 내가 먹고 살 것뿐이니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라라고 단호히 선을 그으십시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라 자식의 영혼을 살리는 방어막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돈을 계산기에 두드리는 순간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울은 깨지고 맙니다. 맑은 거울 속에 비춰야 할 사랑과 존경 대신 탐욕과 계산이라는 얼룩만 남게 됩니다. 자식에게 돈을 남기려 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방법을 길러주십시오. 그대가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자식은 부모의 돈을 바라는 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읽어가는 농부로 성장할 것입니다. 훗날 그대가 세상을 떠날 때 자식들은 유산의 액수에 실망하는 대신 아버지가 가르쳐준 자립의 가치에 뜨거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이자 마지막 품격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 재산을 숨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나눈 형제와 평생을 함께한 동무들 사이에서 돈이라는 괴물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자식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대의 주변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과연 부유함을 드러낸 뒤에 찾아오는
그 차가운 질투의 칼날을 그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와 동호는 그대의 인생이라는 숲을 함께 지키는 든든한 고목입니까? 아니면 그대의 그늘 아래서 기회만 엿보는 덩굴식물입니까? 피를 나눈 형제니까,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니까 괜찮을 것이라 믿으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대가 땀 흘려 일군 부유함을 그들 앞에 펼쳐놓는 순간, 그 소중했던 인연의 숲에는 질투라는 산불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 불길은 한순간에 수십 년의 우애를 태워버리고 잿더미만 남길 것입니다. 오늘 이 처세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대는 노년의 가장 외로운 섬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고요한 호수와 같아서 작은 돌 하나에도 큰 파동이 일어납니다. 특히 남의 떡이라는 돌은 그 파동이 가장 큽니다. 그대가 친구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강남에 아파트를 샀네라고 말하거나 새로 산 비싼 옷과 차를 은근히 뽐낼 때 그 호수는 흙탕물로 변합니다. 그대는 기쁨을 나눈다 생각하겠지만 듣는 이의 마음에는 열등감이라는 깊은 고리패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를 때 평화롭고 재물은 보이지 않게 감춰질 때 안전합니다. 부유함을 드러내는 것은 스스로를 관역으로 만드는 일이며 시기라는 화살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나 정약용이 강진 유배지에서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으나 가끔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책을 낼 정도의 작은 여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결코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손님이 오면 소박한 보리밥과 된장국 한 그릇, 김치 한 접시만 내어 놓았습니다. 화려한 고기 반찬 대신 검소한 식탁을 차린 이유는 내가 인색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부유하다고 느끼는 순간 그들은 나를 경계하고 멀리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벼슬아치의 위세 대신 동네 할아버지의 편안함을 택했습니다. 덕분에 나는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도움을 받으며 평화롭게 학문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흐릿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지갑의 두께를 자랑하기보다 마음의 깊이를 보여주십시오. 친구들과 만날 때는 가장 저렴한 식당을 먼저 제안하고 요즘 물가가 올라 살기가 팍팍하다며 가벼운 엄살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겁한 연기가 아니라 상대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관계의 수명을 늘리는 고단수의 지혜입니다. 저 사람도 우리랑 비슷하게 사는구나라는 동질감을 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그대에게 마음의 빗장을 풉니다. 재물을 감추고 인격을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그대의 곁에 사람이 남고 그 사람들과 함께 노년의 산책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유함을 숨기는 것은 관계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돈이라는 돌이 던져졌을 때 요동치는 사람의 마음,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부탁과 동정의 문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조카의 눈물 섞인 호소와 너는 부자니 도와달라는 이웃의 요구 앞에서 그대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거절하면 비정한 사람이 되고 수락하면 관계가 깨지는 이 지독한 딜레마를 풀어낼 열쇠가 바로 다음 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대의 곳간과 마음을 동시에 지키는 냉철한 통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인정을 담보로 다가오는 돈의 그림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계십니까? 삼촌, 딱 한 번만 도와주세요. 자네는 여유가 있잖나라는 그 달콤하고도 아픈 말들이 그대의 평생을 공들여 쌓은 인연의 성벽을 허무는 폭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돈이 개입된 인간관계는 맑은 샘물에 먹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맑았던 물도 순식간에 검게 변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그대가 지금 누군가의 간곡한 부탁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오늘 이 냉철한 이치를 듣지 않는다면 그대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은 채 빈 껍데기만 남은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눕고
돈이 보이면 굽어집니다. 특히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친절의 탈을 쓴 비극의 시작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순간 그대는 자비로운 은인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채권자가 됩니다. 빌려간 사람은 그대를 볼 때마다 고마움이 아니라 빚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를 떠올립니다. 결국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 그대를 피하고 원망하며 종국에는 등을 돌리고 맙니다. 돈은 길 위에 핀 꽃과 같아서 누구나 탐내지만 그것을 꺾어 서로의 손에 쥐어주는 순간 꽃은 시들고 가시만 남습니다. 피를 나눈 혈육이 차가운 계약서 한 장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나 정약용 또한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의 간청과 마주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약을 구해주고 배고픈 아이에게는 책을 주었지만 결코 내 처지를 넘어서는 큰 베풀문 경계했습니다. 내가 부자라는 소문이 나는 순간 유배지는 학문의 장소가 아니라 구걸과 동정의 장터로 변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조금씩 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도왔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마음씨 좋은 노인으로 여겼을 뿐 언제든 돈을 내놓을 화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나는 사람들의 지나친 기대라는 감옥에 갇히지 않고 오직 나만의 고요한 시간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베풀문 안개처럼 조용히 내려야지 폭우처럼 쏟아지면 상대는 감사 대신 당연함을 배웁니다. 이제 그대는 거절의 미학을 배워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거나 큰 도움을 요청하거든 미안하네, 나도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네라고 단호히 그러나 부드럽게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인색함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예의입니다. 만약 정말로 외면하기 힘든 처지라면 돌려받을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금액만을 건네십시오. 이것은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니 갚지 않아도 좋네라고 말하며 상대의 마음속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래야만 돈이라는 괴물이 그대와 그 사람 사이에 다리를 끊어놓지 못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안다면 그대는 재물의 파도 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노련한 사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처세의 끝에 우리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따로 있습니다. 돈을 숨기고 사람을 지키는 이유가 단순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기 삶을 살기 위함입니다. 왜 우리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그토록 귀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유함을 감추고 마침내 마주하게 될 진정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장을 완성할 그 위대한 결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서 그대는 지금 누구를 위해 연기를 하고 있습니까? 남들에게 그럴듯해 보이려 비싼 식당에 음식을 찍어 올리고 동무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분에 넘치는 물건을 걸치며 자식들에게 위험을 세우려 지갑을 여는 그 행위들이 과연 그대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슬프게도 타인의 눈에 비친 나를 가꾸느라 정작 내면의 등불은 꺼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감옥은 벽도 없고 창살도 없으나 한번 갇히면 죽을 때까지 스스로를 갉아먹는 무서운 곳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생 남의 인생을 대신 살다 허망하게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과 같으나 무대 위 화려한 조명은 막이 내리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박수 소리에 취해 무대 뒤의 고독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조명이 꺼진 뒤 아무도 보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재물은 그 무대의 화려한 의상과 같아서 입고 있을 때는 당당해 보이나 벗고 나면 오직 그대의 맨몸만이 남습니다. 숲의 나무가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의 무성함보다 땅속 깊이 뻗은 뿌리의 단단함으로 폭풍우를 견디듯 인생의 후반전은 겉모습의 화려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의 풍요로 버티는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결국 타인의 욕망에 휘둘리는 노예의 삶일 뿐입니다.
나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권력도 명예도 재산도 모두 잃었을 때 역설적으로 나는 가장 자유로운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한양에서 정승판서를 꿈꾸며 남의 시선에 목매던 시절에는 결코 보이지 않던 길들이 유배지의 거친 흙바닥 위에서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나를 잊어주었기에 나는 비로소 목민심서를 쓰고 경세유표를 다듬으며 내 영혼의 콧간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대나무 숲은 언제나 푸르렀습니다. 진짜 부는 곳간에 쌓인 쌀가마니가 아니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과 깨달음에 있음을 나는 그 시린 세월 속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그대는 가면을 벗고 소박한 진실의 길로 들어서야 합니다. 자녀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돈 있는 척하던 모든 허례허식을 내려놓으십시오. 검소한 옷차림과 수수한 식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을 가볍게 하여 더 높이 날게 만드는 날개가 될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조용히 지내는 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고도의 지혜입니다. 남들이 그대를 평범하게 보게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시기와 질투라는 벌레가 꼬이지 않고 그대만의 오롯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남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산책을 하며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 번 더 잡으십시오. 그것이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돈은 언젠가 썰물처럼 빠져나가지만 그대가 쌓아 올린 인격과 덕망은 바위처럼 남아 그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겉은 검소하되 속은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 그리하여 사람들이 그대의 재산이 아니라 그대의 향기를 그리워하게 만드는 삶. 이것이 제가 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지막 유산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진 자이며 감추는 자만이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대의 삶에서 불필요한 장식들을 하나씩 떼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를 고요한 평화로 채우십시오. 그 길의 끝에서 그대는 비로소 환하게 웃고 있는 진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명품을 걸치고 비싼 차를 타며 남들의 부러움을 사는 것에 중독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친구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 마음은 사실 텅 빈 속을 감추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타인의 부러움은 찰나의 마약과 같아서 한번 맛보면 더 큰 자극을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정직해지지 않는다면 그대는 평생 남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정작 자신의 영혼이 굶어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껍데기만 화려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길가의 돌멩이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에 비바람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킵니다. 하지만 화려한 꽃은 사람들의 손을 닳까 두려워하고 지는 순간 추해질까 전전긍긍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삶은 이처럼 뿌리 없는 꽃과 같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화려한 모습은 허상일 뿐 거울을 치우고 나면 남는 것은 공허한 어둠뿐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습니다. 숲속의 깊은 샘물이 아무도 보지 않아도 스스로 맑음을 유지하듯 그대의 삶 또한 타인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스스로 충만해야 합니다. 나 정약용이 한양에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나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는 나의 인격이 아니라 나의 배경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유배라는 차가운 서리가 내리자 그 화려했던 인맥은 순식간에 시들어 사라졌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시선으로 쌓아 올린 공든 탑은 바람 한 자락에도 무너지는 모래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유배지의 고독 속에서 비로소 나는 타인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진짜 나와 마주했습니다. 보이기 위한 공부가 아닌 나를 살리는 공부를 시작하자 내 영혼은 비로소 자유로워졌습니다. 명예와 불안은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
던졌을 때 나는 비로소 세상이라는 드넓은 바다를 유유히 헤엄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대는 보여주기 위한 삶의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합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쓰는 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그 돈으로 차라리 그대의 건강을 돌보고 고요히 사색할 수 있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사십시오. SNS의 화려한 사진들을 보며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단칼에 끊어내십시오. 남들이 나를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보게 내버려 두는 것은 엄청난 용기이자 지혜입니다. 내가 평범해질 때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만이 곁에 남게 됩니다. 그 소박한 진실함 속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삶의 품격입니다. 이처럼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그대는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주인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는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하는 데서 완성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그대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법부터 친구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대의 평안을 지켜줄 구체적이고도 단단한 행동 지침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실천의 문을 열어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실천 지침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알고 있다는 사실과 행한다는 사실 사이에는 깊은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도끼를 가졌어도 나무를 찍지 않으면 땔감을 얻을 수 없듯 머릿속의 지혜도 삶의 현장에서 숫자로, 말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저 허울 좋은 망상일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그대의 일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그대는 내일도 타인의 눈치를 보며 지갑을 열고 자식의 눈치를 보며 속을 끓이는 어제와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삶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4가지 무거운 실천의 지팡이를 쥐어드리려 합니다. 이 지팡이를 짚고 걷는 자만이 노년의 험한 산길을 평온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 앞에서 돈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자녀가 그대의 재산을 묻거든 그것은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라 여기고 입을 닫으십시오.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단호한 한마디가 자녀의 독립심을 깨우는 천둥소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가 검소하게 먹고 수수하게 입는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는 그 어떤 유언보다 강렬한 교육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며 대지를 적시듯 그대의 검소한 습관은 자녀의 삶에 스며들어 그들을 스스로 일어서게 만드는 단단한 토양이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의 지도를 보여주지 말고 스스로 길을 찾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둘째, 관계의 계산서를 명확히 하되 표현은 단정하게 하십시오. 가까운 이가 돈을 빌려달라 청해오면 미안하네, 나도 지금 여유가 없네라는 말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이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비수가 아니라 그대와 상대 사이의 벼랑을 막아주는 울타리입니다. 만약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그대의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씨앗이라 여기고 주십시오. 갚으라는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그대의 마음은 평화를 얻고 상대와의 인연도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냉정한 거절은 때로 뜨거운 눈물보다 깊은 우정을 지켜내는 법입니다. 셋째, 마음의 불을 쌓되 지갑의 두께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진짜 부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그대가 보낸 의미 있는 시간의 총합입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는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깨끗하게 빤 소박한 옷을 입고 나가십시오. 비싼 소고기보다는 소박한 국밥 한 그릇을 즐거이 나누며 우리 함께 늙어가니 참 좋다는 진심을 전하십시오. 그대의 지갑이 얇아 보일 때 비로소 친구들은 경계의 눈빛을 거두고 진솔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합니다. 숲속의 나무들이 서로의 높이를 뽐내지 않고 묵묵히 어우러져 숲을 이루듯 그대 또한 평범함 속으로 스며들어 사람을 얻으십시오. 넷째, 없는 척을 그대의 가장 단단한 갑옷으로 삼으십시오. 이것은 비겁한 숨바꼭질이 아니라 세상의 거친 풍파로부터
그대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타인의 재물에 민감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을 재단합니다. 부유함을 숨기는 것은 그들에게 신뢰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기와 질투라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돕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없는 척할 때 비로소 그대는 평범한 대우를 받고 평범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평범함은 때로 세상 그 무엇보다 얻기 힘든 축복입니다. 이제 그대의 손에는 4가지 지팡이가 쥐어졌습니다. 이 지침들을 실천하며 걷다 보면 그대는 어느덧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을 위한 고요한 정원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의 끝에는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겉은 검소하게, 속은 부유하게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평생을 유배지에서 고독과 싸우며 내가 발견한 그 찬란한 결론, 인생의 마지막 품격을 완성하는 그 위대한 비밀을 이제 전하려 합니다. 그대들의 삶이 마침내 도달할 그 눈부신 종착지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대들이 걸어온 험난한 고갯길의 끝에서 이제 나는 가장 빛나는 마지막 이정표를 세우려 합니다. 겉은 검소하되 속은 부유하라. 이 한 문장은 단순히 돈을 아끼라는 인색함의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질서하게 뻗어 나가는 욕망의 가지를 치고 오직 내면에 단단한 줄기를 키워내라는 생명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결론의 무게를 가슴에 담지 못한다면 그대는 평생 남의 눈에 들기 위해 껍데기만 갈아치우다 정작 알맹이는 썩어버린 과실과 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절제야말로 그대의 남은 생을 지탱할 가장 강력한 기둥입니다. 흐르는 물은 낮은 곳을 택하기에 바다에 이르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기에 태풍을 견뎌냅니다. 사람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부유함을 숨기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평화를 끌어내리는 지혜입니다. 겉모습을 소박하게 다듬을수록 그대의 정신은 맑아지고 타인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수록 그대의 인격은 깊어집니다. 숲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꽃잎이 아니라 땅 속에서 묵묵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있는 뿌리들의 연대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도 그를 편안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나 정약용이 평생을 두고 실천한 것은 감추는 부였습니다. 유배지에서도 유배에서 풀려나 고향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나는 결코 화려한 삶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방은 책으로 가득했고 나의 옷은 해져 있었으나 나의 마음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습니다. 내가 남긴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500여 권의 책과 후세에 전할 올바른 정신이었습니다. 그것은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세월이 흐른다 해도 낡지 않는 영원한 재산입니다. 재물은 육신을 잠시 편안하게 할 뿐이지만 인격은 죽음을 넘어서도 그 향기를 남기는 법입니다. 이제 그대는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돈이 많았던 노인으로 남을 것입니까? 아니면 향기로운 인격을 가진 어른으로 남을 것입니까? 오늘부터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살아보십시오. 그 빈자리에 책을 채우고 사색을 채우고 주변을 향한 조용하고도 깊은 배려를 채우십시오. 사람들이 그대의 지갑이 아니라 그대의 눈빛과 말투에서 깊은 위로를 얻게 만드십시오. 돈은 언젠가 그대의 손을 떠나 흩어지겠지만 그대가 쌓은 덕과 인연은 그대의 마지막 길을 외롭지 않게 지켜줄 유일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진 자이며 비우는 자만이 끝내 가득 찰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긴 세월을 돌고 돌아 그대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불을 감추는 것은 어둠을 무서워해서가 아니라 더 밝은 달빛을 보기 위함입니다. 그대들의 삶이 겉으로는 수수하고 소박한 들풀과 같을지라도 그 속은
천하를 품고도 남을 만큼 광활한 숲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긴 이야기는 여기서 맺으나 그대들의 지혜로운 실천은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절제가 그대들의 인생을 마침내 찬란하게 빛내줄 것입니다. 이제 나의 긴 편지를 갈무리하며 그대들의 가슴 속에 마지막 불꽃 하나를 심어두려 합니다. 겉은 소박하게 비워두고 속은 지혜로 가득 채운 그대에게 이제 세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올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전전긍긍하던 어제의 그대는 죽고 비로소 재물을 다스리는 진정한 주인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장이 문을 닫고 나가는 순간 그대 앞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진 평온한 들판과 계산 없는 진심이 오가는 울창한 인연의 숲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절제를 실천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리자의 특권입니다. 산은 높을수록 구름에 가려 제 몸을 숨기고 깊은 골짜기는 어두울수록 맑은 물을 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이와 같아서 진짜 힘을 가진 자는 자신의 빛을 밖으로 쏘아 올리지 않고 안으로 수렴합니다. 부유함을 숨기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방패인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등불입니다. 그대가 없는 척하며 몸을 낮출 때 비로소 세상의 거친 바람은 그대 위를 지나가고 그대의 발치에는 소박한 들꽃 같은 평화가 피어날 것입니다. 감추는 분은 썩지 않는 소금과 같아 그대의 노년을 악취나는 탐욕으로부터 지켜주고 인생의 품격을 끝까지 보존해 줄 것입니다. 나 정약용이 세상의 끝이라 불리던 강진에서 보낸 18년은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것을 빼앗긴 결핍의 시간이었으나 실상은 내 생의 가장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명예의 굴레를 벗고 재물의 사슬을 끊어내자 비로소 우주의 이치가 내 붓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었으나 마음은 구말리 상공을 나는 날갯짓과 같았습니다. 재물은 육신을 가둘 수 있어도 보이지 않는 절제로 빚어낸 정신은 그 어떤 감옥도 가둘 수 없습니다. 내가 남긴 글들이 수백 년을 지나 오늘 그대들에게 닿은 것은 내가 금을 쌓지 않고 덕을 쌓았기 때문이며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오직 진리만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이여, 이제 고요히 눈을 감고 그대들의 여생을 그려보십시오. 자식들은 부모의 돈이 아니라 부모의 숭고한 삶의 태도를 우러러보고 친구들은 그대의 배경이 아니라 그대의 편안한 인품을 찾아 모여들 것입니다. 지갑의 두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삶, 타인의 시선에서 해방되어 오직 자신의 영혼을 살찌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할 최종의 목적지입니다. 오늘부터 그대들의 곳간문은 굳게 걸어 잠그되 마음의 문은 활짝 열어두십시오. 검소한 식탁 위에 차려진 진솔한 대화가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그대들을 배부르게 할 것입니다. 인생의 막이 내릴 때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한 줌의 흙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긴 절제의 향기는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 나갈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없는 척하며 노년의 평안을 지키는 이 위대한 연극을 기꺼이 즐기십시오. 그 침묵과 절제가 그대들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음을 훗날 평온한 임종의 순간에 미소 지으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드러내지 않는 자만이 진정으로 가진 자이며 마지막까지 웃는 자입니다. 그대들의 앞날에 정약용의 마음을 담아 축복을 전합니다. 부디 속이 꽉 찬 열매처럼 단단하고 향기로운 삶을 완성하십시오. 나의 가르침은 여기서 멈추지만 그대들의 빛나는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